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은퇴 후의 삶, 즉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위 10%가 은퇴 준비에서 결코 놓치지 않는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위 10%는 돈의 액수 너머를 봅니다. 그들은 재정적 안정을 넘어 삶의 질과 장기적인 행복을 지키는 그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지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품고 있는 4가지 핵심 비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그들은 수입보다 지출 통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수입은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현재 가진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곳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지에 더 깊이 집중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하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50대 중반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을 앞둔 김 부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매달 수입의 대부분이 고급 자동차 할부금, 골프 회원권, 자녀의 값비싼 사교육비, 잦은 경조사비 등 고정적인 지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막여히 수십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먼저 은퇴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친구가 이런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수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줄어들 수 있지만 지출은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더 벌 궁리가 아니라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는 지출 구조를 만드는 걸세. 그걸 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을 받아도 모래성처럼 사라질 뿐이야.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김 부장님은 자신의 모든 지출 항목을 냉정하게 재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자동차를 처분했으며 습관적으로 나가던 모임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고정 지출의 30%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 퇴직 후에도 이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그들은 단기 투자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대박을 노리는 투기나 도박이 아닙니다. 상위 10%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기보다 어떤 경제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튼튼한 성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의 등락이나 부동산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수익의 짜릿함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60대 초반에 퇴직한 이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소위 말하는 테마주와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그의 자산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일 밤 주식 시세창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박 선생님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우량주 배당금, 국채, 그리고 연금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했습니다. 당장의 수익률은 이 선생님보다 낮아 보였지만 시장이 폭락할 때도 그의 자산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과 이자 덕분에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수익률이라는 숫자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비밀, 그들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계획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밀일 것입니다. 상위 10%가 진정으로 현명한 이유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무너지는 거대한 삶의 전환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합니다. 상위 10%는 바로 이 지점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새로운 활동을 찾고 사회와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본격적으로 배우거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기도 합니다. 공직에서 30년간 일하고 은퇴한 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무를 만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실력을 쌓아 작은 공방을 열었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목공을 가르치며 새로운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의미와 가치를 미리 준비합니다. 네 번째 비밀, 그들은 소득원을 다각화하여 안전망을 만듭니다. 마지막 비밀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하나만 바라보는 것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상위 10%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하여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거나 작은 오피스텔을 통해 월세 수입을 얻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파트타임 컨설팅을 하거나 취미를 살려 소소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샘물이 모여 마르지 않는 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입원이 예기치 않게 줄어들거나 끊기더라도 다른 수입원들이 그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위 10%의 은퇴 준비 비밀은 사실 그리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철학에 가깝습니다. 첫째,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잘 관리하고, 둘째,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셋째, 돈이 아닌 삶의 의미를 계획하고, 넷째,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 위험을 분산하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의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평안과 안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